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로 말씀 좀 올릴 것,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정청래 뭐 하나, 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 지연 한탄,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뭐 길게 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그 갈라간 어떤 뉴스에 대해서, 정치 뉴스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좀 배도 꺼줄끔 산책을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또 카페처럼 생긴 멋진 커피숍입니다. 그거 봐갖고 잠시 들어왔어요. 차 한잔도 마시고. 여기 보니까 야경이 참 좋습니다. 여기가 영도인데, 영도 청학동 해돋이 마을 쪽입니다. 밤이라서 지금 깜깜한데, 어쨌든 지금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그 불빛은 부산 항구입니다. 부산항, 북항 쪽, 저쪽으로 그쪽입니다. 낮에 보면은 더 좋겠네요. 보니까 낮에 또 한번 와야 되겠네요. 커피숍 분위기도 참 아담하고 참 좋습니다. 조용하고. 어쨌든 오늘의 주요 뉴스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보니까 뉴스 속보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찬 총리님의 빈소를 방문하셨어요. TV를 저도 방송을 잠시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혜경 여사 같이 빈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애도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보니까 이해찬 총리님한테, 이해찬 총리님에게 국민훈장 무과장을 추서를 하시더라고요. 국민훈장 무과장을 추서하시고, 그리고 미망인이죠. 부인 김정옥 여사에게 애도를 표시하고, 그리고 보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민주진영에 있는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많이 거기 빈소를 계시더라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김현석 총리,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권양숙 여사,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작가 등 많은 분들이 같이 대통령의 빈소 방문에 배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유시민 작가는 보면은 이해찬 전 총리님의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보좌관. 의원 보좌관 출신이죠. 그런 인이 좀 있죠. 그래서 잠시 저 TV를 봤는데, 김혜경 여사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눈물을 좀 흘리시더라고. 사모님, 김정옥 여사를 손을 잡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참,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시잖아요. 이해찬 총리가 대통령의 참 멘토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참 두 분이 각별한 사이였는데, 어쨌든 저 세상으로 먼저 가셨죠. 마음이 참 괴롭고 참 슬플 겁니다. 굉장히 충격도 받았을 거고, 대통령도. 아쉬움이 이제 이해찬 총리 빈자리가 클 겁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채정점을 해갖고, 남은 민주진영의 정치인들, 또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예산 총리님의 그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를 우리가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 몫을 해야죠. 이제 이뤄야죠. 그 꿈을.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예산 총리님의 명복을 빌고 편히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그 낮에 보니까 오전 오후에 대통령께서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셨죠. 거기서 보니까 그 뭐 어떤 꼼수 정려, 그 빵집, 그 대형 빵집 있잖아요. 대형 빵집, 대형 뭐 제과점, 제빵점 뭐 이런 대형 빵집에 대해서 전격 그 세무조사를 지시하시죠. 국세청장한테 전격 세무조사를 지시하시더라고. 이 보니까 뭔가 이게 이 세금 탈루하는 어떤 그런 정황이 포착되는 거예요. 꼼수 정연을 해갖고 세금을 체납하는 안 내는 그런 어떤 정황이 포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시다고 반드시 밝히라.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코스피 그 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로 넘었어요. 오늘도 계속 5,000포인트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2.73% 올랐고 5,084.85로 마감했더라고요. 굉장합니다. 계속 주가 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주가 만 시대를 보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시 그 뉴스가 나오던데 그 트럼프가 관세를 또 25% 인상했더라고. 대한민국에, 한국에 관세 25%를 또 전격 인상했어요. 응? 이 사람 진짜 변덕심해. 이게 믿을 인간이 못 돼, 이거, 트럼프 이거. 그래, 철석까지 한국에까지 와갖고, 응? 왕관까지 말이야, 응? 받아가면서, 응? 왕관 선물까지 받아 먹으면서, 응? 그것도 약속을 깨버리고, 25% 인상해버리는. 진짜 믿을 인간 못 돼. 해보라 하십시오. 관세 50% 때려갖고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결국 관세를 때리는 거는 한국한테도 어떤 불이익이 오지만 미국한테도 엄청난 불이익이 옵니다. 지금 미국 개판이잖아요, 개판. 내란 지금 내전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또 잠시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강미정 그 조국당 조국혁신당 전 강미정 대변인이 나와갖고 유튜브에 방송에 잠시 나가고 하는 거 봤는데 그 이번에 그 정청래 그 조국당에 대한 합당 제안으로 지금 합당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강미정 대변인이 이게 조국당에 있을 때 성추행의 피해자잖아요. 강미정 대변인이. 그래 어떤 보호나 당으로부터 피해 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그 성추행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갖고 뭐 그때 울고 그랬잖아요. 강민정 대변인이 폭로하고. 그러니까 강민정 대변인이 이제 아마 탈당했을 거예요. 조국당은. 그러니까 강민정 대변인이 이제 조국이가 이제 대표잖아요. 조국 대표가 과연 합당할 그런 자격이 있나.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더라고. 그런 게 잠시 나오더라고요. 조국 대표가 과연 민주당과 합당할 자격이 있나.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오늘 그 주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탄을 했어요. 한탄. 네? 국회
입법 지연으로 정부가 일을 못해. 일을 못하겠다고 한탄을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네? 일을 못할 지경이다. 네? 무슨 입법을 처리를 해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행정부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민주당이 책임 있는 거죠. 이거는. 물론 여야 모두 국민의힘도 책임 있고 민주당 책임 있는데 더 큰 책임은 집권 여당한테 책임 있는 거죠. 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거대 여당, 절대 가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도 헌법 빼고는 다 할 수 있잖아. 헌법 개정은 못하지. 200석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일반 법률은 얼마든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할 수 있잖아. 통과할 수 있잖아. 그런 능력이 있는 정당이 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한탄할 정도까지면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그런 말 하겠어요. 국회 입법 지연으로 행정부가 일을 못 하겠대. 대통령이 좀에서 이런 말 잘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 하겠어요. 이건 정청래가 책임져야 돼, 정청래가 가장 큰 책임이야, 이거는. 집권당 대표로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연불에는 관심 없고, 집밥에만 관심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 진짜 일은 안 하고,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야, 지금. 대표 연임 그거나 신경 쓰고 있고, 합당에 그 yar라고지, 그 말도 안 되는, 전혀 실익도 없는 민주당을 망치는 조국당이 합당이나 제안하고, 그런 데는 신경 쓰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8개월 다 돼가는데 8개월 됐잖아. 그런데 그 국정과제 관련 입법률이 20% 수준밖에 안 된다요. 국정 그 과제 관련 입법률이 20% 수준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탄식을 하신 거야. 왜? 국회가 입법을 지연시키고 안 해주니까, 입법 처리를 안 하니까 국정과제 관련 입법률 2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는 국회를만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언제 처리될 줄 알아서 국회 입법 할 때까지 마냥 정부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국회 어떤 입법에 기대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어떤 통과가 안 돼도 할 수 있게, 법률이 통과 안 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훈령 등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건 하겠다는 거지. 더 이상 국회를 믿고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훈령을 하겠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국무에서도 특히 그 세금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어요. 국세청에, 고지청장한테. 그리고 어떤 금융감독원 어떤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지시를 하셨고, 법률을 해석해갖고 훈련이나 그런 할 수 있는 걸 모색해라 지시를 하시더라고. 법률 입법할 때가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거죠. 이런 지금 사태까지 왔는데 대통령이 탄식할 정도인데 국회가 입법 지연 때문에 일을 못한다 행정부가. 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조명 이런 말 잘 안 하시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말 하는 거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걸 하겠어요. 이거는 국회에 대한 한 경고다.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야 모두한테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지만은 집권 여당이 민주당한테 더한 책임이 있다. 집권 여당에 대한 주문이고 경고다.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집권 여당 민주당한테 주문이고 경고다. 빨리 좀 해라. 입법 처리를 속도 내라.
특히 이거는 정청래 하는 경규 정청래 대표하는 경고라고 봅니다. 이거. 응?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성범죄 정당하고 합당이나 하려고 신경 쓰고 아무 실력도 없는 그런 조국당 합당이나 그런 데 매몰돼갖고 제대로 진짜 이 개혁적인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전혀 신경 없고 신경 안 쓰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제발 좀 정신 차려. 정청래. 뭐 하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해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말도 안 되는 뭐 조국당과 이거 합당 당장 때려치우고 당장 처리하고 입법의 속도를 내라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헌법 개정 빼고는 다 하잖아. 절대 과반 이상인데 왜 못해? 하기 싫은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런데. 오로지 지 대표 연임이나 신경 쓰고 친문들의 부활이나 꿈꾸고 그런 데만 신경 쓰는 거야. 김문중하고 문재인 찌꺼리들하고 전부 다 합작이 돼갖고. 저도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또 정세현 대표한테. 제발 대통령이 그래 그 국무에서 입법 제안을 탓하고 한 단체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경고라니까 경고. 대통령이 좀에 그런 강력한 센 발언 안 하잖아. 국회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경고한 거야. 그럼 민주당의 책임자 대표가 누구야? 정청래 당신한테 경고한 거라고. 당장 그 말도 안 되는 조국당의 합당 때려치우고 처리하고 내일 그러고 또 요즘 또 그렇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예찬 총리 그 장이 그 사회장이 돼갖고 정부에서 사회장으로 추진한다 이래갖고 31일까지라. 예찬 총리의 그 장례 기간이 사회장이 30일까지 애도 기간이죠. 물론 뭐 어떤 애도 차원에서 뭐 당무를 안 한다 이라고 이야기, 당무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정세현 대표가 뭐 오늘부터인가 당무 안 한다, 취소한다, 30일까지 그런 이야기, 그런 하려면 당무를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당무를 그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따지면은 추도는 추도대로 하고 일할 거는 일을 해야지. 응? 추모는 추모대로 하고 얼마든지 지금 어느 때인데 일을 안 할 거야. 30일까지 일 안 한다는 소리야. 당무를 안 한다는 거는. 어제 보면은 그 뭡니까? 지한테 지금 비난 화살이 막 오잖아. 조당과 있고 조국당의 합당 문제 때문에 당원들이 반발하고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그런 어떤 물러가라 사퇴하라 이런 어떤 반발 소리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걸 또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찬 그 총리의 그 죽음을 또 자기 어떤 비판을 잠재우는 숨 돌리는 그런 것도 이용하는 경우도 이용하려는 그런 작태도 보이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당무는 안 해? 일은 해야지. 추모는 추모대로 하고 그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 어쨌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조국 합당이니 그런 거 하지 말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일 좀 해라고. 일 좀. 오늘 방송은 뭐 길게 못하겠습니다. 여기 또 손님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좀 시끄럽네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날은 좀 많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춥진 않네요. 그래도 계속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